안녕하세요. 다라스의 발표를 맡게 된 제리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 성능 개선이랑 로그인 방식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라스 서비스는 저희 다라스 서비스에서는 가장 사용자들의 부하가 많이 몰릴 만한 부분이 댓글 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와 댓글의 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위해 댓글의 개수를 383개까지 늘려서 댓글 조회를 해봤어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1.45초로 성능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어요. 이 원인을 파악하려고 SQL 로그를 확인해 봤습니다. SQL을 분석해 보니 N 플러스 1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N 플러스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JPA의 이제 패치 조인을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이라는 엔티티에는 이 좋아요와 대댓글이라는 이 1대다 관계 두 개가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패치 조인은 이 두 개 이상의 1대다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에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패치 조인으로는 이 N 플러스 1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으로 배치 사이즈를 수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뒤에 다시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 7배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N 플러스 1이 발생했을 때 응답 속도가 느려졌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진 않은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첫 번째로는 쿼리의 양이 많아져서 전송하는 요청 데이터의 크기가 커져서 느려지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데이터 센트의 용량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저 정도의 용량 차이면 크게 속도에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N 플러스 1 형태의 쿼리 양 자체가 많다 보니 이 DB 서버 자체에서 SQL문을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속도가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DB 서버에서 쿼리문 여러 개를 반복문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DB 서버가 처리할 쿼리의 양이 많아서 응답 속도가 늦어졌다고 보기에는 이 쿼리의 실행 속도에서 눈에 띄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이 M 플러스 1 형태의 지연 로딩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WAS에서 SQL 쿼리를 보내는 코드 한 줄을 CPU가 읽고, 그리고 이 DB의 IO 작업을 요청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N 플러스 1번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인한 이 오버헤드가 크게 발생해서 응답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언제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테스트는 이 댓글을 3,922개를 조회하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 테스트는 실제로 배포 환경에서는 댓글 3,922개를 한 번에 조회할 일은 없이 그냥 페이지네이션을 적용하겠지만, 일단 이 데이터의 용량에 따른 응답 속도를 좀 테스트해보고자 통째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gzip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gzip 설정만 해줬는데도 데이터를 전송받는 용량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응답 시간도 그에 맞게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이 성능 개선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부터 이제 로그인 방식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로그인 방식은 이 어세스 토큰만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어세스 토큰만 사용했을 때 사용자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료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이 토큰이 탈취되었을 때 이제 서버 측에서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보안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세스 토큰의 만료 시간을 너무 짧게 하자니 이 사용자들이 매번 로그인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리프레시 토큰을 같이 활용해서 로그인 방식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의 형태처럼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을 했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함으로써 이 어세스 토큰의 만료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그리고 만료가 됐을 때에는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 어세스 토큰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다라스 팀은 이 어세스 토큰을 리스폰스 바디에 담아서 보내주고,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은 쿠키에 담아서 전송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이 로그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도비가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라스 프로젝트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은 도비입니다. 앞선 설명대로 저희는 로그인 방식을 액세스 토큰에 쿠키에 저장하던 걸 리프레시
토큰을 쿠키에 저장하고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을 때마다 새롭게 받아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뀜으로써 프론트엔드 로직 구현에도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액세스 토큰 요청했을 때 서버에서 오는 응답 중 이제 쿠키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쿠키에 저장할 토큰이고, 도메인은 도메인을 지정해 줌으로써 서브 도메인 간의 쿠키를 공유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다라스는 어떤 페이지에 삽입되어 있는 댓글 모듈에서 로그인을 했다면 그 관리자 백오피스에서도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HTTP only는 자바스크립트로 해당 쿠키를 수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좀 더 강화된 보안 설정을 위해 적용했습니다. same 사이트 너는 크롬 세팅이 same 사이트 원래 렉스였는데 홈페이지에서 삽입된 댓글 모듈이 사용하는 아이프레임에서 이제 쿠키가 세팅되지 않는 이슈 때문에 적용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다라스처럼 다른 사이트에서 소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넌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same 사이트 넌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시큐어도 지정해줘야 했는데요. 이 시큐어는 HTTP S인 주소에서만 쿠키를 세팅하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럼 HTTP인 로컬 호스트에서는 쿠키를 이용한 테스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를 HTTP로 설정해주는 MK설트를 웹팩에 설정해줘야 했습니다. 웹팩 설정 방법은 토스 개발자분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이제 쿠키 관련 설정을 성공적으로 했는데요. 이제 프론트엔드 코드에 반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새로 고침 시마다 메모리에 저장된 액세스 토큰이 없어지기 때문에 액세스 토큰이 없음을 알고 그때 재발급 받고 재발급 받은 이후에 다른 요청들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커스텀북의 리액트 쿼리의 유즈 쿼리는 후기 호출되는 시점에서 초기 요청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토큰이 갱신되기 전에 요청이 날아가서 불필요한 요청이 존재했고 에러로 인한 재발급 요청들이 여러 번 날아가면서 토큰이 너무 빨리 갱신되어 이전 토큰을 가지고 요청하는 현상도 잦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비동기 요청들은 리액트에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동기 요청이 완료되었을 때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즈 이펙트를 덕지덕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 관련 로직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당연히 네트워크 에러가 났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었고 커스텀 훅 재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유지보수성이 굉장히 나빠졌고 이런 고생을 함으로써 이제 리액트 쿼리의 디펜던트 쿼리스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요. 리액트 쿼리의 유즈 쿼리의 이제 이네이블드 속성을 제어함으로써 코드를 선언적으로 바꿀 수 있었고 유즈 이펙트도 많이 제거함과 동시에 이제 네트워크 요청을 동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UI 계산입니다. 시연을 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홈페이지고요.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도 이렇게 변경되었고 로그인을 하시면 방금 너무 오래 켜져서 버그가 살짝 있었네요. 네, 여기부터는 거의 기능이 똑같고 어바웃 페이지에서 이제 팀원들 소개도 추가되었고 이제 프로젝트 설치 가이드에 지원한 다양한 블로그들도 추가되었고 원래 기존에 HTML 코드만 제공하던 것을 개츠비의 리액트 문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SSR 환경 분기도 처리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 로직에서 댓글이 달린 페이지에서 로그인 된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다라스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